여러분,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정부에서도 전세 사기로 인정한 사건인데요. 임대보증금 2억 3천만 원 단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풍경 좋고 공기 좋은 전원주택에서요. 2017년 지은 신축 땅 200평 넓은 앞마당에 강뷰까지 조건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왜 최고 조건 집에서 전세금이 날아가게 된 걸까요? 오늘은 사건을 시간순으로 풀어드리고 이 한 가지만 알면 절대 당하지 않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먼저 본건 같은 경우는 2015년 승인 건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요 경기가 밀렸어요. 약간 이제 다운 스카이 뷰인데 여기 건물이 여기 창고 본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별채가 있습니다. 총 3개 동입니다. 총 3개 동으로 지금 이렇게 생긴 땅에 창고랑 본체, 별채까지 들어온 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14년도, 그러니까 1년 전에, 본건 건물이 지어지기 1년 전에는 보는 것처럼 전부 논밭이죠. 여기가 주도로긴 한데, 여기서 들어오면 아까 집이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는데, 전부 다, 논밭이 있고, 뭐 아무것도 없죠. 2014년도에. 그리고 나서 이제 2015년에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고요. 도로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집 있고 여기 본체 뒤에 뒷집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요. 본건 현황을 보면은 지금 도로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본체는 여기 있고 창고, 그 다음에 별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볼 거는 여기가 이 별채가야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1? 한 절반 좀 못 미치게 이쪽 필지를 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앞마당도 사실상 여기 부분이 이 필지 355의 4번지를 쓰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쓰고 있고 여기도 쓰고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생각을 해볼게. 이 도로 있잖아요. 이 도로도 뒷집도 쓰고 있지만 이 본건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토지 사용 승낙 허가서가 이 집도 있고 이 집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가족이거나 뭐 지인이거나 그러면 뭐 마을 사람이거나 그러면 그냥 쓰라고 했을 텐데 대부분은 뭐 10년치 아니면은 1년치, 이거는 계약마다 다른데 땅 사용료를 여기다가 이렇게 각각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는 걸로, 안 그러면은 이 도로가 없잖아요. 그럼 구청이나 이런 건축, 그러니까 시에서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러면 사용 승인이 안 납니다. 근데 지금은 사용 승인이 잘 났고 아무 문제 없이 건물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단 땅은 계획관리 지역에 있습니다. 지방이긴 한데 계획관리 지역. 지목은 대지고요. 그리고 땅은 195평 이렇게 돼 있고 본체 있고, 그다음 뒤에 이제 태양광 패널 달려 있는 창고. 그다음 요거는 별채. 그래서 하나, 둘, 3개 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위치도 여기가 주도로해서 바로 내려오면 되고 여기가 강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현장을 갔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충분하게 산책이나 걷기 운동하기 괜찮은, 전원 생활하기에는 괜찮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약간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동쪽, 약간 정남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동향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는, 사계절 내내 잘 들어오는 향도 괜찮았다. 그리고 요거는 2014년 작년 5월경에 그 간평을 했던 내부 사진인데요. 보시면 깔끔하죠. 바닥하고 벽면, 천장까지도 이 나무로 해갖고 약간 친환경 식으로 해서 그 전원주택의 느낌을 물씬 나게 한 거죠. 요거는 이제 그 태양광 패널이 있는 요거죠. 요 패널이 있는 그 창고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원 생활 하려면은 이제 창고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요거는 이제 별채입니다. 별채 내부고요. 별채가 아까 이제 본체 바로 앞에 남의 땅을 한 요 정도, 이게 이제 본체 별채 위치고요. 그래서 내부도 뭐 괜찮았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가 가봤을 때 올해 사진이에요. 올해 제가 실제로 이제 드론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요. 눈여겨볼 거는 본체하고 별채, 그 뒤에 이제 창고 태양광 편에 있는 거는 뭐 딱히 특별할 건 없는데,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가 별채인데 여기가 파손이 돼 있었습니다. 아예 뽀개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한 요 정도가 남의 땅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남의 땅이고, 그래서 이런 토지에 대한 남의 땅 침범 문제 플러스 이게 파손이 되니까 이게 감정이 3억 8천이었거든요.
근데 9천만 원이 될 때까지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좀, 왜냐면 요게 대수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땅의 경계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근데 이제 사실상 간단한 게 이 땅세를 주면 돼요. 안 줘서 문제지. 여튼 근데 이런 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협의를 통해서. 근데 중요하게 제가 좀 심각하게 바라봤던 거는 이거를 왜 부셨을까? 그죠? 안 그래도 3억 8천이 이런 권리관계 때문에 지금 더 유찰될 텐데, 요거 뽀개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대수선이 들어가니까 9천이 아니라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의로 뿌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보면은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보면 2024년 작년 5월 17일경에 감정을 했고, 당시 감정이 3억 8,50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비싼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주변에 지금 평당 지금 감정이 3억 8천인데 총 집이, 근데 이제 인근에 실거래 찍힌 거 보니까요, 보시면 요거가 이제 본권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평당 208만원, 평당 150만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도로가 여기 거 버스용이 있는데요, 여기는 윗동네고 여기는 아랫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강뷰가 있고 하니까 위치적으로 전원생활 하기 좋으니까 이쪽이 좀 더 비싸겠죠. 그래서 지금 평당 208만원, 평당 150만원이니까 그걸 환산한다고 하면 대략 본권은 4억 정도고 요게 한 3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감정도 그렇게 비싸게 되지 않고 인근에 나와 있는 실거래 수준으로 좀 비슷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2015년에 이 집이 지어졌고, 지금 보면은 이 임차인이 2017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보증금 2억 3천을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뒤에 경매가 진행이 되고 지금 현재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근저당, 이게 최선순위 2015년 3월 27일 날 은행 대출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날이 근저당이면서 말소 기준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 선순위, 요 전입 날짜가, 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선순위면은 이분은 배당 받고 나가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2억 3천을 다 받을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최저가가 9천이니까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도 9천은 받고 나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좀 중요한 건 후순위입니다. 201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보다 밀리니까, 은행이 지금 9천 최저가에 낙찰된다고 하면은 9천을 배당받고 나머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2억 3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가 지금 9천만 원까지 됐으니까. 왜냐면 은행이 지금 보면은 감정, 여기 보시나요? 지금 말소 기준 등기 있고, 이 은행인데 은행이 1억 2천 이 근저당이 잡혔습니다. 물론 요거는 실제 돈 빌린 금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이라서 실제로는 대출 1억인데 채권 최고액, 뭐 이자가랑 뭐 근저당 설정비, 기타 경매 비용 이런 걸 다 넣어서 등기에 그냥 넣어버려요. 그래서 실제 금액은 한 1억 정도 돈을 빌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를 이제 요 농협이 또 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1억이 선순위가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최저가가 9천이잖아요. 그럼 은행도 1,000만 원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못 받는 거고, 임차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유로 이거는 분명히 전세 사기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우선 매수 신청권이 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요거는 사안을 들여다 본 거예요. 신고를 했겠죠, 이분이. 그래서 전세 사기가 맞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지원법에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우선 매수 신청권은 뭐냐면, 이 집을 내가 살게요 하면은 이분이 그냥 사는 겁니다. 다른 낙찰자가 입찰을 하더라도 내가 살게요 하면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약간 그거를 어렵게 해놓은 게 뭐냐면, 본체 말고 별채를 부셔버렸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 그 옆필지 땅 쓰는 거 있죠, 요거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요걸 사면요, 이런 지위까지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럼 입장 바꿔서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제
이런 그 지원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사고 싶겠어요? 안 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이분한테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눈여겨볼 건 뭐냐면 웃긴 게 이 피고가 그 집주인이에요. 원고가 지금 이제 옆일지 땅 주인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작년에 2024년 8월 20일에 원고승으로 됐습니다. 근데 당연히 원고승이죠. 요거는 남의 땅에 건물이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경계측량 해보면은 맞네라고 해서 원고승을 들어줍니다. 근데 지금 보면 원고 소가가 205만 원입니다. 뭐 2천만 원 이것도 아니고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2015년에 지금 옆에 땅 필지랑 그 다음에 이 세트로 주인이 싹 다 바뀐 거예요. 지금 보시면 실거래로 보면은 보이시나요? 여기 옆필지죠? 여기도 2015년 3월에 거래가 됐고 여기도 2015년 3월에 거래가 됐습니다. 같은 월이에요. 그래서 확실치는 않지만 이 같은 날에 바뀌었으면 아마도 주인이 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까지도 2015년 3월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 자, 그래서 그 2015년부터 제 생각으로는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고, 지금 10년치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2015년에 갖고 지금 2025년이니까 10년치라고 하면 1년에 20만원 정도의 땅 사용료를 옆일지한테 주면 돼요. 근데 그거를 안 줬다라는 거죠. 이 원고 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걸 빌미로 이제 건물 철거 소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지금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사건 접수가 돼서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그 법원 기록을 열람해야 하지만 이 매각물권 명세서상에는 딱히 그런 내용은 없고 여지는 있음 이렇게 써 있어요. 보이시면 그죠? 요 사건 번호가 아까 제가 토지 인도 소송에 대해서 이거거든요. 있었으면 본 소송으로 인하여 제시의 건물 철거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이제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철거를 하라고 하면은 철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철거를 안 하려면 돈을 주면 되기는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금액이 생각보다 1년에 20만원, 10년 동안 해서 200만원인데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은 뭐냐면 아니 그러면은 2015년부터 지금 2025년이잖아요. 기다릴 거 없이 보통 이제 땅 사용료를 그 10년치를 주거나 이건 계약마다 달라요. 2년마다 주거나 뭐 1년마다 주거나 뭐 그럴 텐데 이때 안 받았으면은 2015년 1년 지난 시점에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2년 지난 시점에 다시 또 달라고 하거나 여튼 달라고 해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소송을 먼저 걸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소송을 걸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보면은 옆필지 취득 연도가 같고 그 다음에 지료 청구 그러니까 이제 지료가 땅 사용료거든요. 땅 사용료를 향후 지금 경매가 넘어갈 때쯤에 청구한 거 플러스 건물이 파손됐어요. 굳이 건물을 안 뽀개도 되는데 뽀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세 가지가 가장 좀 뒷받침돼서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주인이 있고 옆필지 땅 주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3의 어떤 차명인이 있겠죠. 거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감정은 3억 8천인데 이 집주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임차인 보증금 2억 3천 날려 먹었죠. 은행 돈도 1억 정도 떼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 같은 경우는 거의 3억 3천 정도를 여튼 챙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매로 지금 최저가 9천인데도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더 떨어뜨린 거죠. 왜냐면은 지금 옆필지랑 그다음 건물 파손 이게 수선하는 데가 돈이 좀 거의 건물을 새로 지을 정도로 아니면 여기를 이제 잘라내야 되는데 뭐 그럴 정도로 지금 그 권리관계 그 옆필지 침범하고 있고 건물을 부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싼 값에 9천이야 뭐 4천이도 5천에 만약에 이걸 4천에 제 3자가 산다고 볼까요? 그러면 또 이득이죠. 그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모종의 거래가 있어서 집주인하고 이 옆에 땅 필지 그 다음에 그 차명인 A라는 사람이 이 경매를 사서 더 싸게 사갖고 또 이득을 취하려는 어떤 그런 부정의 거래가 있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필지 취득 연도가 건물의 연도랑 같아요. 그리고 굳이 지료를 경매가 넘어오고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이 지료를 청구를 했다라는 점, 이게 좀 의심스럽죠. 아니 2015년에 지료를 안 줬으면은 2016년 17년 그때 하면 되는지 가만히 있다가 경매 넘어갈 때 한 점. 건물도 파손한 게 지금 2024년, 그러니까 감정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1년 지나고 제가 현장 가니까 이게 파손이 돼 있더라고요. 그 부속 자체가. 그러니까는 이런 정황들이 이 건물을 좀 더 계속적으로 유찰시켜서 좀 더 싸게 만들려는 누군가의 뭐 이런 작품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는 사실상 한 가지만 딱 잡아보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매수자, 경매 매수자. 그러니까 제가 경매로 만약에 이 집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튼 많이 싸졌으니까 이 옆에 땅 필지, 이 필지 주인을 만날 거 아니에요. 이 필지 주인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어딨냐? 지금 뒷집, 이 뒷집도 마찬가지 이 길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지에 대해서 그 토지 사용 승낙 허가서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땅세를 주겠죠.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 필지 주인 연락처 아냐? 전화해보면 됩니다. 되게 쉽죠? 이런 거는 뭐 실무 거긴 한데 여튼 알려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아보고, 그러면 그 필지 전화번호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돼요. 해봐서 내가 요게 관심 있는데 사장님 보니까는 내 땅 여기 본건이 옆필지 침범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공짜로 쓰는 건 아니고 여기에 맞게끔 지료나 이런 거를 법원의 판단에, 그러니까 이제 지료 청구는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원고 승해 갖고 205만 원 이렇게 찍혀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료를 청구해 갖고 받아서 지금 10년치든 20년치 주면 돼요. 근데 이미 이 사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만큼만 주면 돼요. 근데 이제 좀 더 달라고 하겠죠. 왜냐면 요거 소송이라 줘봤자 뭐 300, 그 줘봤자 500원 안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3억 8천인데 지금 9천만 원까지 돼 있으니까 이 500이 돈인가요? 줘버리면 되죠. 그죠? 1,000만 원 달라고 해도 그냥 주면 돼요. 1년치나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협의가 되면은 이 모종의 거래가 의심 정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옆필지 그 땅 주인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 알려줘요. 아, 이거는 저렇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지금 집주인이 좀 완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료를 좀 받을 생각이다. 이러면은 이 모종의 거래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어떤 상황이냐? 전화를 했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문자도 보내도 없어요. 두세 번, 하루에 두세 번, 일주일씩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가 맞아요? 그 뒷집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전화를 계속 안 받던데요? 이상하다. 그러면은,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특정을 해놨잖아요. 차명인 얘가 낙찰 받아야 되는데 다른 경쟁자가 와갖고 나한테 전화해갖고 협의를 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낙찰 받으면은 이런 거래, 모종의 거래가 전부 다 틀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불공정 거래나 이런 모종의 거래가 의심이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옆필지 땅 주인들은 전화 안 받을 겁니다. 전화 받아라도 뭐 땅세를 1억 주세요. 뭐 이래 버릴 거예요, 아마. 터무니없이. 왜냐면 원고승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1억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로 딱 파악해 전화 한 통화만 해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챙겨보시고, 혹시라도 이런 그 정황이,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거라면 누가 봐더라도 전화를 받고 협의를 하고, 땅 주인의 목적은 돈이잖아요. 돈만 주면 되니까. 근데 돈이 아니라 자꾸 연락을 피하고 조금 피하려는 뭐 그런 느낌이 본다면 이런 거래가 있는지를 확실히 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범죄예요. 이거는 범죄입니다. 이건 범죄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런 걸 피하려면 여튼 이제 임차인이 피해가 됐잖아요. 2억 3천이 이게 한 사람한테는 이게 전부 전 재산일 거예요. 근데 요거를 날려버렸어요. 단 한순간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중개사,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그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중개사 통해서 거래를 하면은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왜냐면 전세 사기 때문에 당시 물론 이제 2017년에는 한창 그 2021년까지 아파트, 그다음 부동산 온갖 그 어떤
자산 가치 상승이 엄청나게 일었던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뭐 전세 사기도 일고 그랬는데, 여튼 지금을 한다고 하면 그 전세 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위험성이 고지되고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전세를 하려면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면 이 공인중개사들도 인식이 좀 바뀌어서 이런 걸 철저히 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선순위 은행이 1억 있었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이런 물건 아예 취급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어떤 이 전세 사기로 2억 3천을 날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왜 하게 되냐? 수수료. 그러니까 제 3억 한 2억 3천 정도면은 한 100만 원? 100에서 한 150은 그 수수료를 줘야 될 거예요. 근데 요거 아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 아끼려다고 전체 재산을 까먹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돈 아끼지 말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된다. 근데 공인중개사들도 전세 사기에 많이 가담이 됐었죠. 그러니까 대놓고 사기를 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제일 중요한 게 공부 서류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지적도 있죠. 지적도도 그 토지대장 그냥 떼보면 돼요. 주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 그냥 집어쳐갖고 찍으면 나오거든요. 건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본인이 공부 서류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요것만 하면은 절대 당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 후순위 임차, 그러니까 선순위로 은행이 답혀 있고 은행이 1억, 최소 뭐 1,000만 원이면 뭐 크게 상관없는데, 근데 1,000만 원 때문에 뭐 대출 이자를 감당하면서 대출 받을 일이 없으니까 대부분 억 단위일 겁니다. 그래서 선순위 은행이 대출이 있는 건 피하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신축은 사실상 2017년에 그때는 이제 부동산 가치가 급등해서 이때가 공시지가가 미친 듯이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뭐 2억 3천이면은 그래도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뭐 4억 5억이면은 안전하다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신축은 또 떨어질 때 무섭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전세로 살 것 같으면은 전세 말고 이런 신축 같은 경우는 월세로 사는 게 나아요. 차라리 보증금 3천에 뭐 80에 살든가, 아니면 보증금을 좀 더 낮춰서 2천에 한 70으로, 이게 월세를 다달이 주는 게 낫지. 그죠? 안 그러면은 이게 다 날라가니까 자기 전 재산 이런 것보다 차라리 월세로 계약하는 게 낫다. 그게 아니라면 신축은 올라갔다가 경기 흐름 때문에 또 이제 집값 많이 떨어지면은 하락을 하니까 신축을 피하고 차라리 구축 있죠. 전원주택인데 지은 지 좀 오래됐는데 내부는 좀 깔끔하고 위치는 괜찮은데 그런 데를 전세를 말고 월세를 들어간 게 나아요. 그런 데를 뭐 1000에 60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1000에 2000에 한 50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돈 아끼지 말고 공인중개사 통해서 거래해야 되고, 모르면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이걸 확인하는 거냐. 그래서 본인이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등기부, 토지 대장 이렇게 떼보면은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지키면은 전세 사기 맞을 일은 없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옆일지 그 주인하고 통화를 해서 자꾸 피하고 터무니없이를 한다. 그러면 이게 모종의 거래 의심 정황이 있으니까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좀 하고 있으니까 요 물건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그 공부 삼아서 챙겨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제 전원주택,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이제 전원주택을 가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면 좋으니까요. 그 후순위 이런 거 체크리스트 저장했다가 전원주택 월세나 전세 살 때 혹은 매매할 때 반드시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